오늘 미국 시장이 약세로 끝났습니다. 3대 지수가. 매미 소리 잘 들리시나요? 얘네들 굉장히 특이한데, 얘네들 5시, 좀 이르면 5시, 조금 늦으면 한 5시 10분 정도쯤부터 울기 시작하거든요. 참, 동틀력쯤만 아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나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한 1년인가요? 땅 속에 있다가 올라와서 며칠 못 살고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울어대야 되겠죠?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고, 선물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규장이 끝난 뒤에 움직임이. 유럽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어제 중국이 아주 난리쳤죠. 이것이 뭐 2%, 3% 폭락했으니까 난리쳤죠. 우리나라는 잘 버티는 겁니다. 보면 중국 얘기는 조금만 더 있다가 하고, 경제지표 나온 것들 중에 미국 경제지표 중에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7월달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차트를 보면 이건 어드바이즈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당히 변화가 없어요. 요번 달 7월달에 나온 게. 그리고 상승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PMI 지수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봐서는 경제 상황은 괜찮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볼게요. 여러가지 지표 중에서 이게 신규 주택 판매 숫자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싱글 패밀리 한가족 주택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 6개월 이동평균선이고 여기서 뚝 떨어졌거든요. 실제 지표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툭툭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꼭지였는데 여기 빨간 점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두두두둑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이 과열 양상이 약간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주택 가격 자체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미국 주택청에서 발표하는, 연방주택청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아마 빨간 게 명목 가격이고 주택 가격이고 이게 실질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06년도가 정점이었거든요. 미국이 주택이. 그 가격을 넘어섰고 명목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와서 주택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케이스 실러 지수 나온 건데요. 계절 조정을 하고 20대 대도시를 보면 전월 대비 1.8 올랐고, 인플레이션, 계절 조정에 인플레이션까지 조정하면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전년 동기이기 때문에 계절 조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16.6%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뚝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과열 양상은 이제 좀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주택 가격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택 구매에 대한 과열 양상은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주택 가격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혹은 더 강화되면, 더 둔화되면 하락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끔 보여드리는 것 중에 럼버, 목재 가격 있죠. 이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데이터인데, 보시면 사실 5월달을 정점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는데, 건축 때문에 목재 조달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보면 일정 부분 주택 시장이 좀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델타 변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영국에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흘러가는 거는 역시 백신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영국의 일일 확진자 수거든요. 이게 이제 풀어주면서 굉장히 급증했었는데 지금 보면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백신을 제대로 맞으면, 그래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델타 변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보면 둘 다 맞은 게 54.93%거든요.
그래서 뭐 집단 면역이 뭐 60%, 70%뭐 이번에 델타 변이 나오면서 80%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일정 수준 한 60-70%에 도달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영국 사례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합니다. 이거는 Our World in Data에 나오는 데이터예요. 여기 데이터가 지금 짙은 녹색이 전부 다 두 번 접종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면역된 거죠. 완전 면역이라고 좀 그렇지만 두 번 접종을 받은 데이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보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 두 개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있었고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기술자 채용한다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가장 강력하게 머리를 위로 밀고 올라오고 있고, 이더리움은 강도가 약간씩 줄고 있고, 도지코인은 강도라고 하기에는 약간 우스운 수준 정도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호재가 두 개가 나왔는데도 튀는 강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호재가 아니면 그런 호재가 사라졌을 때 얘가 더 밀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의 강도가 떨어지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막 튀어 올라가고 이런 과거의 행태는 지금 없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끝자락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소멸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들만의 리그로 쪼그라들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를 가볼까요? 중국이 여기 보시면 중화개미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상위지수입니다. 상위지수는 여기 지금 저점 찍은 게 아직은 직전에 있었던 2월 이후에 조정 적정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하이테크나 이런 쪽에 좀 영향력이 큰 여기 CSI 300 지수는 직전에 있던 저점도 뚫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끔 보여드리는 전기차, 이거죠. 솔레스리 차이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월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이 지수로 보면 사실 여기를 뚫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직전 2월 고점보다도 높게 있고 하락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지수로 놓고 보면 시장의 흔들림이 크다. 이게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점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완전 저점까지 왔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인지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시진핑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영역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부분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낫다. 지금 그러니까 신규로 저점 매수를 더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물타기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좀 공격적이라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수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성급하게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고 해서 매도를 치는 게 긍정적인 거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국 당국이 속칭 무대뽀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말아먹을 정도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부분 지금 압박이 갔는데 그 압박이 간 것에 대해서 숨고르긴 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이탈하고 싶으시면 숨고르기를 할 때 이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조급한 마음, 그러니까 양쪽 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개별주를 투자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시진핑 리스크가 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사실 사전에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중화개미, 중국 쪽에 투자했던 그 개미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기술주로 엄청나게 사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웨이 기사고요.
7월 27일자 기사하고 허지은 기자께서 쓰신 겁니다. 해외 주식 인사이트인데 중빅테크 반토막이 수두룩 1조 넘게 산 중학개미 비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이 기사를 올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주요 빅테크 주가가 연중 고점 대비, 여기 보시면 카오시오는 72%, 뭐 알리바바일스는 58, 완전히 박살이 났죠. 물론 뭐 삼성전자도 20% 정도 빠졌으니까 그에 비하면 뭐 그거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만 날아간 건 아니지만 고점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별주를 투자할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변동성이 내외적 요소가 있는 국가들의 주식을 투자할 때는, 중국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 시진핑 리스크가 이게 일시적으로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를 모를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주를 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걸어나기가 난망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다른 주식들을 좀 볼게요. 카카오뱅크 제가 강의를 갔었는데, 제가 온종일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전날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동영상을 가끔 안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동영상을 안 찍은 이유가, 제가 월요일 내내 강의가 있어서 안 찍었었는데, 그 강의 갔더니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에 보시면 고평가가 됐다고 나와가지고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 장외에서 35%나 급락했답니다. 근데 예전에 그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상장 이후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그냥 매수하고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예전 동영상 보신 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그런 주식들 차트를 보시면 내용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관심이 있으면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리포트가 나올 정도라면 좀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카뱅이. 또 개별 기사 중에 중요한 건, 이마트가 스타벅스를 아예 통째로, 국내 스타벅스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죠. 원래 지분이 50%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50%에 한 17.5인가요? 그걸 추가로 인수하고, 그 나머지는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인수해 가고, 나중에 또 그 싱가포르 투자청에 있는 것들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인수할 때 거기 붙어 있는 조건이 뭐 수년 내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수년 내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게 걸려 있나 봐요. 그 상장 못하면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신세계에서 그걸 인수하는 뭐 그런 형태로 계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들이 이마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계속 기업이 재편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드렸죠. 역동성이 커진다는 얘기. LG전자도 역동성이 대기업 중에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스타벅스도 현재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쪽에서만 있었던 회사가 온라인 쪽으로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너지가 있는 마케팅 쪽으로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프로야구 회사 구단을 하나 인수했다거나, 이렇게 스타벅스 자체를 막 인수해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케팅 측면에서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인지도를 온오프라인하고 그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 계속 확대하면서, 전 잘 모르겠지만 스타벅스에서 뭔가 선물 잔치만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기업의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마트가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뉴스 중에 SK하이닉스가 슈퍼사이클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반도체 시장, 그래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를 제가 기사를 뽑았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 삼성전자나 혹은 SK하이닉스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올인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면
아직 반도체 사이클은 긍정적인 국면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뭐 미국에서 그 인텔이었나요? 네, 인텔이 자기 반도체 생산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TSMC 쪽에 도전장을 냈는데 이거는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초격차 기술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질 거라면 이미 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전에는 경영자가 주로 이제 CFO 쪽, 그러니까 그 재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영자였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것들이 미력했다라고 하는 기사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어떤 큰 어떤 요동침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2, 3년 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너무 크게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의 수소차를 공급했었죠. 현대가. 이제는 미국 쪽에 수소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차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수소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가기는 좀 쉽진 않은데, 사실 이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달리는 곳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트럭 쪽에서 수소차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방향성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개인 중소형 승용차보다는 이런 트럭 쪽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트럭 쪽으로 접근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 공공 정책 쪽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 긍정적이지 않는가. 다만 이게 현대차 전체 그 매출에 비해 아마 기여하는 바는 극히 미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다른 기사로는 조선업하고 그 해운업,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조선업은 이미 한번 보여드렸죠. 수주는 사상 최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적은 빨간불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은 패턴들을 계속 거쳤죠. 최근 반등하긴 했는데 이 반등세가 여기 고점을 뚫으러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은 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외국인이 이게 여기가 정점이었거든요. 4월 이후에 계속 포지션을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과도하게 오른 것은 기대치는 이미 다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고점을 뚫러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개걸음치는 조정장세 국면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 이 홈슬라라는 얘기 사실 전 오늘 기사 보면서 알았는데, HMM이 그 테슬라를 얘기하는 거라면 테슬라하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홈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특이한 거는 홈슬라 주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이거 10루타를 만들었거든요. 10루타를 만들었고 지금 고점 대비 18% 빠졌는데, 얼마 안 빠진 것 같은데 고점 대비 18% 빠졌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여기 외국인 지분 보시면 여기 어디죠? 최고가가 한 13% 좀 넘게 있었는데 아래로 세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지금 지분율이. 그리고 기사를 하나 보면, 이거는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구단비 기자께서 2021년 7월 28일자에 올린 건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말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밑에 보면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51,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했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산업은행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 주식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전환사채니까. 그 관련해서 삼성주가는 목표 주가를 28,2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크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만큼 이 기업의 가치의 정당성이 탄탄하진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에 고려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우리 생활정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당근마켓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을 예전에 어느 회사가 인수를 했었거든요. 제가 잠깐 화면을 정지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당근마켓이 아니고 중고나라를 어디서 인수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당근마켓에서 그 GS의 그 우리 보면 편의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 있잖아요. 뭐 도시락이나 음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당근마켓 안에 들어가면 이 각각 주변에 GS 마켓이나 GS 슈퍼 혹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걸 올리면 거기서 직접 매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구매를 해서 정해진 시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QR코드가 있는 걸 보여주면, 매수하면 QR코드가 온답니다. 이걸 보여주면 자기가 이제 사전에 매수했던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 중에서도 살만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 당근마켓 웹을 깔아가지고 이거를 가끔 보시면 쓸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 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나온답니다. 여기 있네요. 이 기사 찾느라고. 여기 보시면 그 메뉴에서 보면 것도 있는데 그냥 그 검색창에 GS 할인 마감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뭔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